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가 아, 계속 어제. 네, 6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이제 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발사가 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이제 돌고 있는 시험 비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달을 만약에 가는 건 약간 유의미한 것 같고요. 진짜 화성은 진짜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화성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인간이 화성을 간다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했는데 이 현장에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추천했던 그 사람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데 그거는 전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공동 정부도 아닌데 그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친한 건 친한 거고 트럼프가 자기가 생각하는 구상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게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 정부지 어떻게 트럼프 정부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둘의 불협화음이라고 하는데 그 정말로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이제 트럼프가 썼잖아요. 거기 보면 그분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선을 정확하게 걸어요. 친구와 어떻게?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고 자기 해줄 만큼은 해주고 그 이상은 자기 거라 생각하면 그 부분에 침범하는 걸 용납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서는 뭐 하마평을 좋아하거나 뭐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둘 사이가 삐거덕거리냐가 아니냐는 건데 둘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할 뿐 그거에 대한 판단은 트럼프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해관계와 그 일론 머스크의 그게 맞아 떨어지면 이제 임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식 일정을 좀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땐 이 정부하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더 많이 돈을 벌게 되지 않을까. 지금 벌고 있는 그 단위를 앞자리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트럼프와 머스크는 계속되는 이제 거의 전 세계를 이렇게 네네, 뒤흔드는 네네. 이슈들을 항상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네네. 아이고 참 지켜봐야겠죠. 어, 집권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데 집권 이후에는 또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보여줄까요, 집권 시장에서. 이후에는 아마 제가 볼 때 두 분이 일치하는 부분은 이거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규제 완화와 정부 이제 규제 완화가 좋은 편인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 맞네요. 네.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건 정부의 그 규제를 제거하거나 축소한다는 건데 그럼 정부의 어떤 크기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작은 정부를 지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내보내겠다는 어떤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부 구조개혁이라는 구조개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약간 섬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사 쪽에서 맞아요. 보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10가지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한 게 있어서 제가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연방기관에서 매년 3,000개 규제를 발행하고 이걸로 법률 수익이 10배에 달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해서 이제 점점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규정 중에 10%만 그 트럼프는 중요한 규정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규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할 경우에 그 잃는 손실이 1년에 한 2억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줄임으로써 트럼프는 그만큼의 효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과 편익에서도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에 관해서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계속 함으로써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어떤 잘못된 어떤 세금이 나간 게 한 3조 가량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트럼프 이번에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나 이런 것들도 좀 간소화해서 규제 같은 것들도 풀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지금 복잡한가 봐요. 그리고 소송도 많이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간편하게 해서 좀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규제 완화를 이제 초당적으로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공화당에 유리한 것만 하지 않고 민주당에도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 도전이 규제안에 조항할 수 있다고 얘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뭐 상반기에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하나 신설하면 10개를 철폐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이제 1기 때는 주로 환경하고 에너지가 규제였다고 하면 2기 때는 어쨌든 그 에너지와 이제 그 보건 국방 이쪽에 이제 좀 더 힘을 실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많이 하고 변화를 좀 줄 생각인 것 같고요. 얼마 전 리우에서 제가 좀 재밌는 걸 봤었는데 트럼프를 막 조롱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볼 수 있을까요? 못 아니 보나요? 지금은 제가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니까 트럼프 맞아요. 정책하고 리우 예,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네. 거기서 트럼프가 이슈더라고요. 바이든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기후 변화 동참 안 네. 하려고 근데 하잖아요. 거기서의 화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참석했잖아요. 그 바이든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야기의 아 중심이 트럼프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네. 관심도 자체가 예, 그 항상 바이든에 그쪽에 대해서 아무도 있죠. 관심이 없어요.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슬픕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좀 네, 씁쓸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는 음,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은 가서 참석하고 있는데 음, 그런 것 같고 저는 바이든이 좀 더 대통령이 됐을 때 좀 강력한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규제 그 세금 감면은 해줬던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거 네네네.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네네네네. 반도체 칩스라든지 예. IRA 법안 근데 폐지. 그거는 바이든이 뭐, 했다기보다는 음, 의회가 한 거예요. 의회가 음,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음, 기본적으로 바이든보다는 이제 민주당 쪽 의회에서 했다는 게 맞고 바이든이 어쨌든 뭐 그 동조를 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기후나 이런 변화 쪽에 이제 바이든은 관심이 있어 하기 때문에 민주당 쪽이 원래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맞아요. 많이 있기 지구 환경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이제 팀 카다시안이 킴 그 카다시안. 네. 예,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소셜 계정에 이제 옵티머스와 소통하는 영상인데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것조차도 예전에 그 로보택시처럼 네. 그때 나왔던 그것처럼 옆에서 뭔가 누가 한 게 아닌가 이런 아, 그 테슬라 그 예, 예, 쇼에서처럼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그럴 수 해요. 있죠. 네, 네, 이게 그럴 수 뭔가 있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있으면 내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음, 봤을 때 음, 약간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손을 들고 인사하고 음, 동일하게 응답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농담 삼아 너는 하와이 사람이구나 춤을 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좀 약간 저는 이것도 약간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캡이 이제 어제 선보였다고 합니다. 옵티머스 그래서 운전자가 없고 그냥 타는 건가요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가 뭐 이미 예전에 경계톡에서도 말씀드렸던 음,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이게 사실 상용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상상화 같은 미래의 음, 추구 제가 이제 음. 초등학교 때는 미래 초등하는 그런 상상화를 그리는 걸 비슷한 되지 않은 걸 자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약간 알고 보니까 뒤에서 누가 조작을 다 해주고 예예예 그런 뭔가 예예 입력어를 다 네 그런 게 입력해주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음, 드는데 정말 여기가 먼저 하겠지 누가 먼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음, 것들 해서 그런지 어제 또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음, 상승을 했고 기본적으로 어제도 이제 전기차는 전반적으로 혼조세였습니다. 보니까 리비아 같은 경우는 올랐지만 또 다른 뭐 것들 뭐 니콜라 같은 것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어, 주식이 전기차 같은 음. 경우는 테슬라 1강 나머지 몇약 몇 아, 중 몇 약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미국은 아, 예전부터 그랬지만 더욱더 그게 공고해지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렇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 전기차 시장도 미국 내 전기차 시장도 재편되지 않을까. 이미 그러니까, 테슬라가 점유율이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합병 같은 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합병 같은 걸 합심을 해서 해서 이제 어, 테슬라에게 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지 않을까. 해외 음, 상용차와도 이제 이미 음, 니콜라는 니콜라가 아니지. 예. 리비아는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들이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상용차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시너지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테슬라 말고는 자금난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별로 사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캐즘 그 수요가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지를 않으니까 테슬라는 검증이 돼서 사고 그다음에 테슬라 사고 나서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도 편하거든요. 브랜드가 있어서. 나머지 차들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예. 브랜드 자체에 대한 그리고 사는 방법도 어렵고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몰라요. 예. 테슬라는 어쨌든 홈페이지 들어가 사면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사야 될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저는 홈페이지 가서 사는 거 처음 봤습니다. 맞아요. 보통 우리 그 딜러 통해서 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더라고요. 예.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